2025년 간호사 국가시험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본 간호학 문제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과거에 비해 출제 경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 암기 문제보다는 시뮬레이션 술기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문제 36. 호흡수를 줄이는 요인은? 정답은 5번 진정제입니다. 호흡수는 신체의 대사활동, 산소 요구량, 중추신경계 자극 등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불안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호흡수를 증가시킵니다. 운동은 신체 대사가 증가하므로 호흡수는 증가합니다. 운동은 만성적으로 호흡 기능에 영향을 주지만 급성적으로 호흡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혈은 산소 운반 능력이 감소하여 보상적으로 호흡수가 증가합니다. 문제 37번. 폐천 부위의 분비물을 배액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정답은 3번. 양화 위에서 상체를 30덕 이상 올린다입니다. 폐첨은 폐상엽의 가장 윗부분에 위치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쇄골 위쪽에 가까운 위치이며 앉거나 상체를 세웠을 때 분비물이 중력 방향으로 아래로 흘러 배액되기 쉽습니다. 상체를 올리는 자세는 중력을 이용해 폐천 분비물을 아래로 이동시켜 배아액을 유도합니다. 특히 바로 누운 자세에서 상체를 약 30등 이상 올리는 반좌위는 폐첨과 상엽의 분비물 이동에 효과적입니다. 의학적 지침에서도 폐천부 체위 배아액은 반좌위 또는 상체 올린 자세로 권장됩니다. 보과 위에서 복부 아래에 베개를 대는 것은 분비물 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지를 올려야 배액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주로 하엽, 폐하부 배아액에 해당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폐천부 분비물 배아액을 위해서는 상체를 세운 자세가 중력 배아액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 38. 무의식 환자의 기관절개관 흡인 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삽입할 때는 흡인하지 않은 상태로 넣어야 점막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흡인 시간은 10에서 15초 이내가 원칙입니다. 60초는 저산소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재흡인할 때에는 적어도 30초 이상 간격을 두고 필요시 산소 공급 후 재흡인합니다. 흡인 중 청색증은 산소 부족의 비정상 징후이며 이때에는 즉시 흡인을 중단해야 합니다. 흡인할 때 환자의 체위는 반좌위, 세미파울러입니다. 트렌델렌버그 자세는 뇌압 상승 위험이 있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39. 벤츄리 마스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정확한 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입니다. 벤투리 마스크는 벤츄리 원리를 이용해 정확한 FiO2, 즉 흡입 산소 농도를 조절합니다. 벤투리 마스크는 산소 농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특히 이산화탄소 저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24%, 28%, 31%, 35%, 40%, 50% 등 다양한 농도 설정이 가능하며 특히 COPD 환자처럼 산소 과다가 위험한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가장 높은 산소 농도는 비재호흡 마스크입니다. 벤투리 마스크는 고정된 낮은에서 중간 정도 농도를 제공합니다. 저장백과 마스크 사이에 일방향 밸브가 있는 것은 비재호흡 마스크입니다. 벤투리 마스크는 저장백이 없으며 호기 공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장백에 있는 호기한 공기와 주입된 산소를 함께 투여한다는 틀린 것입니다. 코 안에 삽입되는 두 개의 짧은 관이 있는 것은 비강 캐뉼라의 설명입니다. 문제 40. 섭취량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복막 투석액 주입량 5번입니다. 섭취량은 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액체량으로 예를 들면 경구 섭취, 포우 수액, 혈액제제, 투석액 주입 등입니다. 배설량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모든 액체량으로 예, 소변, 구토물, 출혈, 흉관 배아액 등입니다.
투석액이 몸 안에 주입되는 양은 섭취량입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배설량입니다. 문제 41.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코위관 삽입하는 방법은? 정답은 3번 위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하여 코위관이 위치를 확인하다입니다. 코위관 삽입 후 위치 확인 방법 중 하나는 위 내용물의 pH 측정입니다. 위 내용물은 일반적으로 pH가 5 이하인 산성입니다. 위 위치 확인에는 pH 측정, 공기 주입 후 청진, 엑스레이 확인 등이 있습니다. 환자 체위는 반좌위 또는 앉은 자세가 가장 적절합니다. 보과위는 기도 폐쇄 위험이 있습니다. 올바른 코위관 삽입 길이 측정법은 N, E, X입니다. N은 노우즈, 코끝. E는 귓불, X는 검상돌기입니다. 이 세 점을 연결한 총 거리가 코위관의 적절한 삽입 길이입니다. 선택지는 정확한 삽입 길이 측정 방법을 누락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코위관을 코 안으로 삽입할 때에는 고개를 약간 들고 코인두 통과 후에는 고개를 숙여 삼키도록 유도합니다. 삽입 전부터 고개를 숙이는 건 잘못된 순서입니다. 코위관이 코인두에 도달하면 환자의 고개를 앞으로 숙이게 하여 기도가 닫히고 식도가 열리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문제 42번. 완전 비경구 영양 공급 환자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문제의 정답은 완전 비경구 영양 주입량을 점차 늘린다입니다. TPN 시작 시 급격히 주입하면 대사적 부담이 늘어나고 대사성 합병증 유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천천히 시작해 점차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입 세트는 일반적으로 24시간마다 교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심 정맥도관 삽입 부위의 발적과 압통은 감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주입을 중단할 경우 남은 용액을 신속히 주입하면 혈당 변화, 체액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줄이거나 의료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TPN은 다른 약물이나 수액과 함께 주입하는 것은 금지이고 전용 루멘 또는 라인 사용이 원칙입니다. 문제 43. 유치돈요관 삽입 환자의 배양검사용 소변 수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유치돈요관 채집 부위를 소독한 후 멸균 주사기를 삽입하여 소변을 수집한다입니다. 배양검사용 소변 수집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균 상태 유지, 신선한 소변 채취, 오염 최소화입니다. 유치돈요관 채집 부위를 소독한 후 멸균 주사기를 삽입하여 소변을 수집하는 방법은 무균적으로 신선한 소변을 채취할 수 있는 표준 수집법입니다. 돈요관 제거는 침습적이며 환자에게 부담이 커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유치돈요관과 소변 수집 주머니를 분리하면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수집 주머니는 오래된 소변이 모여 있어 오염 위험이 높으므로 검사에 부적합합니다. 소변 수집 주머니 하단에 있는 조절기를 열고 소변을 수집하는 방법은 배양 검사용이 아닌 일반적인 배출 목적 수집 방법입니다. 문제 44. 배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배변 훈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규칙적인 배변 시간 유지입니다. 같은 시간에 배변하려는 습관을 형성하면 장 반사작용이 활성화되어 배변이 더 원활해집니다. 수분 제한은 변비를 악화시킵니다. 수분 섭취는 오히려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지사제는 설사를 억제하는 약이며 배변 활동을 억제합니다. 침상 안정은 활동량이 줄어들고 잔 운동이 감소하여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배변 촉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고섬유질 식이가 권장됩니다. 문제 45. 단순돈요의 적응증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정상 반응이므로 참으라고 설명한다입니다. 단순돈요란 일시적으로 돈요관을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하거나 채취하는 시술입니다. 소변을 수집하거나 잔요량 측정이 목적입니다.
삽입 후 소변 배출이 끝나면 돈요관을 바로 제거합니다. 폐쇄성 방광세척은 지속적인 세척을 요하므로 유치돈요관이 필요합니다. 시간당 소변 배출량 측정도 연속 측정이므로 유치돈요관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소변 검체물 수집 또한 지속적 소변 수집이 필요하므로 유치돈요관이 필요합니다. 문제 46. 글리세린 관장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장이 꼬이듯이 아파요라고 호소할 때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관장액 주입을 중단하고 환자의 반응을 살핀다입니다. 글리세린 관장은 직장 자극을 통해 배변을 유도하지만 과도한 속도나 압력으로 주입 시 복통, 경련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장이 꼬이는 듯이 아프다고 호소하면 이는 과민 반응 또는 자극에 의한 경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에는 관장액 주입을 중단하고 환자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관장액 주입 속도만 줄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통증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장이 꼬이듯이 아파요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미 장에 과도한 자극이나 압력이 가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단순히 속도만 줄여서는 통증을 즉시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주입하면 장벽에 무리가 가거나 미주신경 반사로 저혈압, 섬액 등의 위험한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장액이 든 주사기를 높이 들어 올려서 관장액을 주입하면 압력이 높아져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 47. 부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요정체입니다. 부동은 전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위축, 관절 가동성 감소, 정맥혈전증, 기립성 저혈압, 폐활량 감소, 분비물 정체, 무기폐. 비뇨기계에는 요정체, 요로감염, 잔군동 저하, 변비를 유발합니다. 문제 48. 바로 누운 자세. 안과 위에서 다리를 고정하고 발끝이 무릎뼈, 슬개골을 향하게 젖힐 때의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정답은 발등 쪽 굽힘, 족배 굴곡입니다. 이 문제는 range of motion 중 무릎뼈를 향하게 발끝을 젖히는 동작이 어떤 아롬인지 묻고 있습니다. 족배 굴곡은 발끝을 위로 들어올려 무릎 쪽으로 젖히는 동작입니다. 웨버는 발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네버는 발바닥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동작입니다. 발 옆굽힘은 척추나 몸통에서 쓰이는 용어이며 발의 아롬이 아닙니다. 족저굴곡은 발끝을 아래로 굽히는 것으로 반대 동작입니다. 문제 49. 왼쪽 다리가 골절되어 그 다리로 체중을 지탱할 수 없고 오른쪽 다리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목발보행은? 정답은 3전보행입니다. 3전보행이란 목발 2개와 체중 가능한 다리 1개를 사용합니다.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3전보행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2전보행은 양쪽 목발과 양쪽 발을 교대로 내딛습니다. 양측 체중 분산이 필요하고 양다리가 약할 때 사용합니다. 4전보행은 목발과 다리를 하나씩 번갈아 내딛으므로 안정성은 높으나 느립니다. 1자보행은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나란히 놓으며 걷는 것으로 균형 훈련이 목적이며 신경학적 검사 시 사용합니다. 문제 50. 비급 속눈 운동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답은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입니다. 놀렘 수면의 특징은 전체 수면의 약 75-80%를 차지하고 신체 회복과 성장에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고 심박수, 혈압, 천회 감소, 안구 움직임은 거의 없으며 꿈은 있으나 선명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놀렘 3단계인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므로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조직 회복에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 51. 미온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적용 부위만 최소한 노출한다입니다. 미온 목욕은 해열 목적으로 사용하는 간호중재로
29도에서 32도씨 정도의 미온수를 사용하여 천을 서서히 낮추어야 합니다. 또한 미온 목욕은 천을 안전하게 낮추면서도 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와 오한 예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넓은 부위를 노출하면 체열이 과도하게 방출되어 오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위를 순차적으로 닦고 나머지 부위는 담요나 타월로 덮어두어야 합니다. 2-30분 이내에 시행해야 하여 너무 긴 시간은 피로 유발, 천 급감 위험이 있습니다. 미온 목욕은 서서히 천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므로 얼음을 사용하면 온도가 급격히 내려가 오한 및 혈관 수축 위험이 있습니다. 피부 자극은 피부 손상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한이 나타나면 물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문제 52. 사망선언 후 사후처지로 옳은 것은? 정답은 베개로 머리를 받쳐준다. 사후의 시신의 외형을 단정히 하고 부종이나 변형을 예방하는 표준 간호중재입니다. 시신이 경직되기 전 머리를 약간 들어주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몰리는 걸 방지하고 안면 부종이나 변형을 예방합니다. 틀니를 제거하지 않고 끼운 채 유지하여 안면 형태를 자연스럽게 보존합니다. 환자 인식용 팔찌 이름표는 시신 인계 및 확인 전까지는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사후 처치에 대한 간호 기록에는 사망 시간, 사후 처치 내용, 유가족 인계 여부 등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손은 손바닥이 아닌 손등이 위로 향하게 하고 배 위에 가지런히 포개어 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53. 낙상 위험도가 높은 경우는? 정답은 목발 보행입니다. 낙상 위험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은 지팡이, 목발,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균형 감각 저하, 근력 약화, 시야장애, 약물 복용, 인지장애, 낯선 환경에서의 이동 등입니다. 목발 보행이 낙상 위험이 높은 이유는 양손이 목발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잃기 쉽고 2점, 3점, 4점 보행 등은 정상 보행 패턴과 달라 낯설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실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 54. 입원 환자의 낙상 예방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 시 보행 시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착용하게 한다입니다. 신발은 미끄럼 방지, 보행 안정성, 균형 유지에 매우 중요하여 낙상 예방의 기본적인 간호중재입니다. 보행 시 발에 잘 맞는 운동화를 착용하게 합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침대 난간은 반드시 올려야 하며 특히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는 양쪽 난간을 모두 올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무 패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제거하면 오히려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탁자는 환자가 필요한 물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까이 배치해야 합니다. 멀리 두면 물건을 잡으려다 낙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옮길 때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잠가 고정시켜야 안전합니다. 문제 55. 내과적 무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은 코위관 삽입입니다. 내과적 무균법은 청결 유지, 병원 채수 줄이기, 기본 처치, 일반적 드레싱 교환 등입니다. 외과적 무균법은 완전 무균 상태 유지, 모든 미생물 제거가 목적이며 침습적 처치, 카테터 삽입, 흉부 배액관 삽입, 중심 정맥도관 삽입, 수술 절개 부위, 드레싱 교환 등입니다. 코위관 삽입은 비강을 통해 진행되며 완전 무균 상태는 필요하지 않고 청결 유지로 충분합니다. 문제 56. 가압증기 멸균기를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정답은 거즈입니다. 고압증기 멸균기는 121도에서 134도씨의 고온과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는 방법입니다. 적용 대상은 내열성, 습기에 강한 물품이고 적용 불가품은 열습기에 약한 플라스틱, 고무, 전자기기, 광학기기 등입니다. 거즈는 직물류로 습열과 고온에 강해 고압증기 멸균이 가능합니다. 내시경은 고가 정밀기기이며
고온 고압에 약합니다. 저온 화학 멸균이나 고수준 소독을 합니다. 단순돈 요관은 라텍스, PVC 재질로 고온에 취약합니다. 2. 5. 가스 멸균 또는 일회용 사용 후 폐기합니다. 흡인 카테터는 플라스틱 재질로 고온에 약해 고압증기 멸균은 불가합니다. 산소 마스크 역시 플라스틱, 실리콘 재질로 고온에 취약합니다. 문제 57.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 감염 환자 격리에 대한 주의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환자 처치 후 병실 안에서 가운을 벗고 나온다입니다.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 감염 시 격리 원칙은 접촉주의입니다. 단독 병실 권장 또는 같은 균주 감염자끼리 코호트 격리합니다. 선택지에서 폐결핵은 공기주의,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은 접촉주의 질병입니다. 폐결핵 환자와는 병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청진기는 간이식 환자와 같은 면역 저하자와 공용 사용을 금지합니다. 반드시 전용 사용 또는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개인보호구는 병실 안에서 착용하고 벗어야 합니다. 의료기구는 전용 사용하고 불가피할 경우 철저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오염된 물품은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합니다. 문제 58. 정맥주사 후 주사바늘을 폐기할 때 사용하는 전용 용기는 정답은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입니다. 주사바늘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예리한 물품으로 사용 후 바늘 찔림 사고 및 감염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뚫림 방지 기능이 있고 밀폐 가능한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해야 합니다. 혈액오염 폐기물 전용 용기는 혈액이 묻은 거즈, 튜브, 포 라인 등 액체류 폐기에 해당됩니다. 일반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는 드레싱, 거즈, 장갑 등 비에리성 감염 가능 폐기물이 해당됩니다. 병리계 폐기물 전용 용기는 인체 조직, 절제물, 장기 등 해부 조직 폐기 시 사용됩니다.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은 생검, 수술로 제거된 조직 등 병리계와 유사한 항목에 해당됩니다. 문제 59. 아세트아미노펜 한정이 500mg이라면 1.0g TID PO로 처방하면 하루 투여량은 정답은 6정입니다. H에타미노펜 1.0g TID PO는 1.0근 1000mg D는 티어 인디에로 하루 3번입니다. PO는 경구 투여입니다. 1회 투여량은 1000ml, 1정은 500mg이므로 1000 나누기 500은 회당 2정입니다. 하루 3회이므로 2정을 곱하면 하루 6정입니다. 문제 60. 헤파린 피하 주사 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약물 준비 후 주사바늘을 새 것으로 교환한다입니다. 헤파린은 한근고제이므로 출혈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관을 당겨서 확인하면 안 되고 주사 부위 마사지도 안 됩니다. 천천히 주입하고 45에서 90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헤파린 피하 주사 시 약물 준비 후 주사바늘을 새 것으로 교환한다가 옳은 간호중재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을 주사기에 뽑을 때 바늘이 바이알 고무 마개를 관통하면서 바늘 끝이 무뎌지거나 미세하게 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된 바늘로 주사하면 조직 손상, 통증, 멍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둘째, 헤파린은 한근고제이기 때문에 주사 시 조직 내 출혈과 멍 발생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직 손상을 줄이고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날카로운 새 바늘로 교환 후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제 61. 정맥 주입 중인 환자의 주사 부위 혈관을 따라 발적과 부종이 관찰될 때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약물 주입을 중단한다입니다. 주사 부위의 발적, 부종, 통증은 정맥염, 침윤, 약물 반응의 징후일 수 있으며 즉시 주입을 중단하고 주사 부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주사 중단은 정맥 주입 부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시행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간호중재입니다.
주사 부위를 문지르면 염증, 조직 손상, 악화 및 약물 확산 위험 있으므로 금지합니다. 손상된 부위는 절대 재사용을 금지하므로 동일한 부위에 다시 주사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수액 주입 속도를 빠르게 하면 조직 침윤 또는 부종이 더 심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문제 62. 다음 지표일 때 근육주사 부위는 넓적 다리 큰 돌기, 앞위 엉덩뼈 가시, 엉덩뼈 능선. 정답은 둔부의 복면입니다. 복둔부는 가장 안전한 근육주사 부위로 권장됩니다. 좌골신경이나 대혈관이 없어서 손상 위험이 낮습니다. 위치 확인은 엄지는 대전제, 집게손가락은 전상장골극에, 중지는 장골능선을 따라 벌립니다. 형성된 포우자 사이 근육에 주사합니다. 선택지에서 삼각근은 팔, 상완 부위이고 외측광근은 허벅지 근육으로 영유아에게 주로 사용합니다. 대퇴직근은 넙다리 부위입니다. 문제 63. 성인의 직장 좌약 투여로 옳은 것은? 정답은 좌약을 항문에서 10cm 정도 밀어넣는다입니다. 좌약은 대변이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배변 후에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약 삽입 깊이는 성인 기준 10cm 정도이며 항문 괄약근을 지나 직장 벽에 밀착되도록 합니다. 좌약 삽입 시 체위는 좌측 와위가 기본입니다. 좌측으로 눕는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직장 구조가 좌측 곡선을 따라 있기 때문입니다. 항문 괄약근을 이완시켜야 좌약이 잘 들어갑니다. 좌약 흡수까지 외서 10분간 누워있도록 해야 탈출을 방지합니다. 문제 64. 1단계 욕창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꼬리뼈 부위에 피부 손상 없이 압력이 제거되어도 소실되지 않는 국소적 발적입니다. 욕창 1단계는 피부 손상은 없고 압력 부위에 국소적인 발적이 있으며 압력 제거 후에도 소실되지 않는 발적이 존재하는 단계입니다. 통증, 온도 변화, 경결, 부종 등의 감각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뒤통수 부위의 물집은 피부가 벗겨지는 2단계에 해당됩니다. 엉치뼈 부위의 뼈가 노출된 궤양은 뼈가 노출된 단계로 4단계 욕창입니다. 복사뼈의 육안으로 보이는 검정색 가피는 괴사 조직으로 불분류 욕창에 해당됩니다. 발뒤꿈치 부위의 피부 밑지방이 육안으로 보이는 괴사는 지방층까지 손상된 상태로 3단계 욕창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65. 수술 후 절개 부위에 대한 상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수술 절개선을 닦은 후 바깥쪽을 닦는다입니다. 수술 절개선을 닦은 후 바깥쪽을 닦는 것은 상처 간호의 기본 원칙입니다. 깨끗한 곳에서 오염된 곳으로가 정답입니다. 항상 덜 오염된 부위인 절개선으로부터 더 오염된 부위 순으로 닦습니다. 정상적인 육아 조직은 상처 치유에 중요한 조직이며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고름이 섞인 분비물은 감염의 명백한 징후로 정상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양상 양색깔을 기록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배액관 주위를 안에서 바깥쪽으로 원형으로 닦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간호사 국시 기출문제, 기본 간호학 문제풀이를 마칩니다.